자, 이번 시간에는 제5부 재장부에 조회 보겠습니다. 제5부 여러 가지 장부를 조회해야 한다.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가장 뒤쪽에 제시된 자료를 물어보면 해당 금액을 찾아내는 게 이제 재장부의 조회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시면 회계 장부 중에 주요부하고 보조부가 있는데 객관식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장부가 있고 그걸 보조하는 장부가 있는데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장부는 분계장, 매일매일 분계한 분계장, 그 다음에 원장 또는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요 장부가 가장 중요한 장부다. 저 두 개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매일 거래를 분계해 놓은 거, 그 다음에 각 계정들에 다 모아놓은 원장, 요것만 기억하시고 보조 원장, 보조 기입장의 차이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볼 텐데, 현금 출납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래처 원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일계표, 월계표, 합계잔액 시산표, 총계정 원장, 뭐 이렇게 볼 거예요. 그걸 들어가기 전에 일단 메뉴를 보면, 장부조회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형태를 잠깐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회사 등록 쭉 다 했었잖아요.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가목 및 조회 등록, 전기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거래처별 초기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전표. 그 다음에 이거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원장, 이거 필요 없고, 계정별 원장, 현금 출납장, 일계표, 월계표, 분계장 거의 출제되지 않고, 총계정 원장, 메인 매출장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 정도가 지금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여기 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우리가 이제 뭘 물어보면 찾아내야 하는 장부야. 근데 이제 뭘 찾아도 상관없는데 시간만 많으면 다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빨리 찾으려면 약간의 규칙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생각날 텐데, 자, 문제를 읽다가, 이제 제가 만든 규칙이에요. 문제를 읽다가 이런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그냥 그 장부를 가시면 돼. 암기하실 것까지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모르면, 잘 안 되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면 돼.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계정 과목을 물어봐요. 또 뭐야? 계정 과목을 물어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예금의 뭐 내용이 어떻게 됐고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렇게 물어봐. 계정 과목을 물어보는데 그러면 어디 가야 되겠어? 계정 과목을 물어봤으니까 계정별 원장을 가면 되잖아.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계정 과목의 중간 변화 뭐 잔액을 물어보면 계정별 원장 됐지? 계정 과목만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계정 과목을 물어보는데 그 계정 과목이 현금의 증감 변화를 물어봐. 현금의. 그러면 여기 가서 볼 수가 없어요. 현금의 계정별 원장은 어디냐면 현금 출납장이야. 현금 출납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계정별 원장에 가면 조회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계정 과목 나오면 계정별 원장. 뭐 보통 예금, 외상 매출금, 지급보험. 그런데 현금 계정을 물어보면 현금 출납장.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정 과목이 나오긴 했어요. 계정 과목이 나왔는데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이 하나가 아니야. 그 이자 비용,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뭐 판매비와 관리비, 뭐 영업의 수익 이렇게 통째로 물어봐. 통합 계정을 물어보더라. 그러면 요걸 들어가면 날 새는 거지. 일일이 다 가서 더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통합 계정을 통째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메뉴들이 있어.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일계표, 월계표, 이제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시산표. 이런 것들이 계정의 전체를 이렇게 소개 내용물도 있지만 전체 껍질로 이렇게 포장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잖아.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이것들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판관비가 얼마인지 뭐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 이런 거 볼 수 없잖아. 그래서 일계표, 월계표, 시산표를 열면 되겠다. 규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셋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일개표는 1월 1일부터 1월 15일 요 사이를 볼 수가 있고, 월개표는 2월부터 3월 이렇게 사이사이 월을 볼 수가 있어. 얘도 벌리면 1월 1일부터 3월 1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규칙이, 얘는 한 달 이내는 못 본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15일, 1일부터 15일까지 보려면 얘를 봐야 되고, 뭐, 2월부터 3월 보고 싶으면 얘를 봐야 되고, 시산표는 딱 누르자마자 누계야, 누계. 그러니까 1월 누르면 1월달 합계, 2월 누르면 1월부터 2월 합계, 3월 누르면 1월부터 3월 합계야.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 세 개 물어볼 때, 만약에 통합계정을 물어보는데, 한 달 이내면 일개표, 2월부터 3월 이렇게 하면 시산표 3월 누르면 1월부터 3월이니까 안 되잖아. 그렇게 월 사이사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계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얘의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현금으로 지출된 것을 알아낼 수 있어. 요게 자주 물어봐요. 자, 어떤 복리후생비가 현금으로 지출된 게 얼마냐 물어보면 여기 계정별 원장 가잖아요. 계정이잖아. 근데 거기 들어가면 현금으로 나간지 통장으로 나간지 일일이 계산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끔 현금으로 지출된 어떤 계정 과목을 물어보면 반드시 요거를 봐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다. 얘는 못 보여, 안 보여. 됐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정 과목을 물어보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번 거의 수십 년 하다가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정 과목을 물어보긴 해. 근데 복리후생비를 하나 물어봤다? 그럼 이거 보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달별로 몇 월 달이 가장 큰지 작은지를 물어봐. 달별로.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누가 크나 이렇게 달별로 쭉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화면이 어려워. 그래서 달별로 잔액이 싹싹 보이게 하는 게 이것도 엄청 자주 나와요. 총계정 원장의 월별을 보면 바로 이제 보면 알겠지. 이거를 조회하면 금방 볼 수 있어. 그죠? 계정 과목이 나오면 계정별 원장. 근데 현금이야? 그럼 현금 출납장. 계정 과목이긴 한데 통합 계정이야. 그러면 일개표, 월개표, 시산표 그것에 물어보는 질문에 따라 단 현금 지출액을 물어보면 요 두 개 요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물어보긴 하는데 달별로 몇 월 달이 가장 크냐.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가 가장 큰 달.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날새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 되겠다. 총계정원장 월별.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다가 계정 과목이 나오는데 플러스 거래처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거래처만 물어보진 않지.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 이렇게 나오면 계정 과목이 보다 거래처명이 우선한다. 그래서 무조건 거래처 원장을 가시면 됩니다. 거래처라는 통체적인 명칭이 나오거나 뭐 우일상사라는 거래처가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우일상사의 외상 매출금 그럼 우일상사 거래처 원장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재무상태표를 볼 수도 있겠죠. 당좌 자산의 합계. 이거 봐도 돼요. 근데 이게 좀 어렵거든. 재무상태표는 주로 무슨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물어볼 때 단 얘를 볼 수도 있지만 좀 복잡하니까 얘의 특징은 뭐냐면 전기와 단기를 비교해 주니까 전기 거를 볼 수 있는 거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얘는 6월 말 당좌자산 잔액이 전년도 말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냐 감소했냐. 근데 이런 것들은 당좌자산의 잔액을 알 수 있지만 전기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주로 나오는 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다.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것. 전기를 비교하지 않으면 얘에서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총체적으로 자산 총액을 이렇게 물어볼 때, 부채 총액, 자본 총액을 물어볼 때, 뭐 유동자산의 합계, 당좌자산의 합계, 재고자산의 합계. 이것도 통합 명칭이잖아. 여기 봐도 되지만 여기에 조금 더 빠를 수가 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문을 이제 읽다가 계정 과목 물어봤다? 계정별 원장. 현금 계정 물어봤다? 현금 출납장. 계정 과목인데 판매비와 관리비를 물어봤다?
뭐 당좌 자산, 재고 자산 물어봤다? 그러면 통합 계정 중에 요거 볼 수도 있고 요거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계정 과목의 달별로 작고 많음을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 굉장히 자주 나와요. 총계정 원장 월별. 그리고 거래처별 잔액을 물어본다. 그러면 거래처라는 명칭만 나오면 거래처 원장. 뭐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어디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거래처 원장 가서 잔액 탭을 누르면 잔액별로 쫙 다 보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장부에 주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4003번 선택하시고, 자, 문제 1번. 5월 중. 자, 현금 지출액. 자, 현금이라는 계정값을 물어봤잖아요. 그거 어디 간다고? 현금 출납장 가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현금 출납장 가서 5월 중이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출액이니까 여기 출금자를 보면 되잖아요. 5월 중 지출액은 여기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쭉 다 합계일 거예요. 그래서 쭉 가보면 제일 밑에 여기 있잖아요. 이게 합계지. 1이 288 4002 5월 중에 현금 지출액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 거. 현금 계정, 현금 출납장. 두 번째. 6월 말 당좌 예금 잔액과 6월 말에 당좌 예금 잔액과 7월에 당좌 예금 잔액. 그럼 뭐냐? 계정 과목에 6월에 당좌 예금과 7월에 당좌 예금이니까 계정부 원장을 열어봐도 되겠죠. 총계정 원장을 열어봐도 돼요. 근데 계정별로 몇 달 안 되니까 계정부 원장 가서 6월 달과 7월 달을 봐야 되니까 6월 1일부터 7월 말이라고 쳐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당좌예금이라고 칩니다. 당좌예금, 당좌예금. 그러면 6월 말 잔액은 어디냐? 이게 6월 말 잔액이잖아. 여기까지가 잔액이네. 그러면 7월 말 잔액은 요거잖아. 그래서 두 잔액의 증가는 여기서 이거 뺀 게 증가된 거겠죠? 그래서 여기 6월 말 뭐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6월 말, 7월 말. 그래서 합계는 31700에서 25700 뺀 600만 원이 증가액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외상 매출금 회수액. 자,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죠? 그러면 계정별 원장 가시면 됩니다. 계정별 원장 4월이에요.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하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을 찍고 회수액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회수되면 이쪽이잖아. 대변에 있는 여기 합계를 보셔야지. 요게 답이다, 요게. 그래서 답은 185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계정별 원장. 그 다음에 네 번째. 5월 1일부터 말까지 외상 매출 건수. 얼마나 외상으로 팔았는지 알려면 외상 매출금이 몇 번이 생겼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정별 원장, 날짜 5월 1일부터 5월 말 외상 매출금 해서 매출 건수니까 외상 매출금이 증가한 차변이겠지.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금액은 네 건에 여기 있는 거 1540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당기 중 당사가 7월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한 금액.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는 얘기는 지급어음이 생긴 거래를 찾으라는 거고 똑같아요. 계정별 원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7월까지죠. 7월 달만이 아니라 그래서 1월부터 7월 이렇게 하셔야 돼. 1월부터 7월 지급어음. 그리고 발행한 금액. 자, 지급어음 발행한 부채가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거 한 건, 두 건, 세 건이네요. 금액은 월계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전기에 넘어온 금액 있죠. 여기까지가 두 개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빼주거나, 요거를 세 번 더 하거나, 그 둘 중에 편한 대로 하시면 되죠. 그죠? 여기에서 요걸 빼.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에 3,350에서 1,500을 뺀 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금액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게요. 6월 중 발생한 상품 매출액 건수.
뭘 하라는 거야? 상품 매출의 계정 과목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6월 중이죠.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6월 말 상품 매출 하면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의 건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이네요. 총 4건이고 금액은 1,10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7번째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나왔죠? 거래처 나오면 이제 거래처 원장이야. 거래처 원장 들어가서 6월 말까지니까 1월 1일부터 6월 말 입력하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치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엔터 쳐서 모든 거래처를 다 찾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거래처는 이제 잔액이 가장 많은 거니까 이쪽이 제일 많은 애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제일 많냐? 얘가 제일 많네요. 2,120만 원. 거래처는 고구려 문구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8번째 문제. 영진 문구의 외상 매입금 잔액. 이렇게 거래처가 특정돼서 이름이 나왔죠? 그러면 거래처 원장. 자, 알고 싶은 것은 외상 매입금이고 날짜는 4월 30일이니까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여기 시작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4월 1일부터 해도 상관없어. 끝나는 날만 잘 맞추면 돼. 4월 30일까지니까. 1월 1일부터 하면 1월부터 다 보여주는 거고 4월 1일부터 하면 3, 4, 3, 2, 1월 달 것은 전달 2월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F2키 눌러서 영진 문구 찾고 외상 매입금 잔액. 외상 매입금은 부채죠. 그러니까 대변에 보이는 게 잔액이 맞겠죠. 650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4월에 발생한 복리후생비 중에서 자 복리후생비는 계정별 원장을 보면 되겠죠.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한 거 그럼 뭘 봐야 되겠어요. 4월 한 달이잖아요. 그래서 일개표 또는 뭐 월개표를 볼 수도 있겠죠. 4월 이렇게 치면 되니까 4월 치고 현금으로 지출된 복리후생비 쭉 밑으로 내려가서 위죠. 요것이 답인 거지. 요것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0번째, 상반기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값이 엄청 많은 거죠.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거. 자,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까지를 다 봐야 되잖아요. 시산표는 현금으로 된 걸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월계표가 가장 적당하겠네요. 그래서 1월부터 6월 치고 상반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이쪽에 있는 금액, 현금이 제일 큰 걸 찾으려는 거 아니야. 급여가 제일 많네. 여기 2,900, 965, 2,700, 965 됐죠? 그 다음에 여기처럼 계정 과목을 물어본다 그러면 저걸 더블 클릭하면 돼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801번이라고 알 수 있다. 얘가 계정 과목을 물어봤으니까 됐죠? 그 다음 11번 1분기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겠다. 여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1년이죠.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을 반기라고 합니다. 반기. 절반. 이게 한 기수니까 기의 절반. 반기. 여기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또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 8, 9, 10, 11, 11을 분기라고 합니다. 분기. 분기. 여기처럼 1분기하고 숫자를 1월부터 3월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이제 또 모를 분도 있으니까 여기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또는 여기가 넷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기는 상반기, 하반기, 분기는 4분의 1씩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다 아는데 저것의 뜻을 몰라서 들리면 짜증나니까. 자, 1분기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에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정 과목별로 모두 달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계지 현금 필요 없잖아. 그러면 1월부터 3월 시산표 열으셔도 돼요. 월계표로 되고. 그래서 3월 딱 누른 순간 1월부터 3월이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내용을 내려가서 이것의 항목을 쭉 보고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이니까 이쪽에 있는 거래 금액이 제일 큰 걸 보라는 거 아니야. 여기가 제일 크네. 그죠? 1401지로. 맞죠? 1407일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것의 계정 과목을 알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급여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6월 말 현재 유동부채의 금액. 자, 유동부채는 부채가 많이 섞여 있는 거죠. 재무상태표 봐도 됩니다. 시산표를 봐도 됩니다. 6월 말 6월 입력하시고 쭉 내려가서 유동부채, 여기 유동자산부터 나오니까 쭉 내려가면 이제 유동부채 나오죠. 유동부채 잔액은 여기 있잖아. 161700 이렇게. 그래서 161700이 답이에요. 여기가. 또는 재무상태표를 열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1월부터 6월까지 상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월. 자, 상품 매출액은 계정 과목입니다. 401번 상품 매출. 그런데 가장 많은 달을 물어봐. 계정별 원장 가면 쭉 달별로 비교해야 되니까 어려워. 그래서 총계정 원장 월별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얼마나 쉽게 보이나 봅시다. 총계정 원장 월별 1월부터 6월까지니까 시작은 1월 1일, 끝나는 날 6월 말 하고 계정 과목에 상품 매출을 입력해 주시고 들어가 보면 상품 매출부터 상품 매출이죠. 쭉 나오잖아. 수익 대별에. 그러니까 가장 많은 월은 여기서 시력만 좋으면 찾겠죠. 이게 답이네. 이제? 시력이 안 좋구나. 여기구나. 6,400만 원. 됐죠? 가장 많은 월은 2월. 그 다음에 6,4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시력이 안 좋네. 14번째 봅시다. 자, 1사분기 1월 3월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월. 보자.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에 달별로 가장 많은 거 물어보잖아. 총계정 원점 월별 1월부터 3월 복리후생비 딱 치면 가장 많은 달이 나와. 가장 적은 달의 차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을 계산기를 써서 빼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죠. 집답안에 그래서 72만 820원이 답이다. 여기서 이거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자, 1월부터 상반기 나왔다. 상반기 상품 매입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며 그 금액.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상품 매입이라는 얘기는 차변의 상품인 계정 과목, 그러니까 총계정 원장 월별을 눌러서 날짜 1월부터 6월 하시고 계정 과목은 상품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산이니까 차변에 쭉 나올 거야.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냐? 가장 많은 달은 이거다. 그리고 달은 6월이고 금액은 3,610만 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상품 매출액 합계. 자, 상품 매출액은 계정 과목이죠. 그러니까 계정별 원장을 보면 돼요. 그지? 그러면 1월부터 계속 이렇게 나눠진 걸 더해야 돼. 또는 총계정 원장을 봐도 돼요. 그럼 달별로 나와 있는 숫자 더해야 돼. 한꺼번에 상품 매출액을 전체로 볼 수 있는 게 손익계산서 보면 돼요.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여기가 수익 비용이 나오는 거니까 바로 들어가면 날짜 6월만 치면 이게 답인 거잖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품 매출액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 됐죠? 그 다음에 17번 3월 말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액. 자, 자산 부채를 물어봤으니까 재무상태표를 보면 되겠죠? 또는 3월 말이니까 시산표 3월달 거를 열어도 돼요. 근데 보는 방식이 조금 지저분하니까
재무상태표를 가서 3월 달을 칩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에 이제 누계인 거니까 유동자산의 합계는 이거고 부채는 조금 내려가서 유동부채는 이거야. 그래서 저기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 게 정답이 되겠네요. 124, 225, 000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월 31일 현재 전기 말과 이렇게 나오는 거 전기 말과 비교해서 당좌자산 증가액은 반드시 이걸 봐야 돼. 얘는 못 보니까 얘보다는 얘가 보기가 편하니까 이걸 봐도 되고 얘는 전기를 아예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기 말과 비교하려면 반드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들어가야 된다. 들어갑니다. 3월 말이에요. 3월 말을 이쪽이 전기 말이니까 전기 말의 잔액과 3월 말 3월 넣었으니까 여기가 3월 말이야. 이 두 개의 증가액 107 여기는 214 늘었네요. 214에서 107 뺀 게 답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19번째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는 전기말 대비 전기말 나왔죠. 그럼 반드시 재무상태표를 가야 될 수밖에 없네요. 6월 치시고 전기말에 유동부채니까 밑으로 화면을 쭉 내려서 보면 이쪽 게 전기말의 유동부채 여기는 당기의 6월 말의 유동부채는 증가했네. 161, 103 조금 증가했네요. 5,78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5월 말 현재 받으러움의 장부가액 나왔네요. 장부가액 그래서 재무상태표 열어서 5월 말 넣고 들어가서 여기 받으러움에서 빼는 요거 있지. 그래서 요것이 장부가액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뺀 것이 요것이 장부가액이다라는 거 조심하시라 그랬습니다. 됐죠?